청년 취업이 어렵습니다.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많은 취준생들이 대기업 공무원을 준비하며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 내 자녀는 스타트업 간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스타트업 취업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했던 사람이 장점을 어필하거나 스타트업 취업 시 주의할 점 등을 찍은 좋은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취준생들의 스타트업 취업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급증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좋을까? 그리고 특히 어떤 스타트업에 취업을 해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스타트업은 쉽게 벤처기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보통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 이커머스, 배달, 숙박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는 보통 30명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비해도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스타트업인 야놀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500명 이상의 사례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큰 스타트업은 손에 꼽을 정도이죠. 보통 기업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중요한 반면에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중요한 점으로 꼽힙니다. 보통은 사용자의 규모,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얼마나 젊어서 앞으로도 계속 잘 쓰일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스타트업은 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성장성은 좋은 말이지만 당장 오늘 내일을 버티는 돈이 제일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이 대기업 대비 연봉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데 취업해야 되나? 이제 장점도 짚어봅시다. 스타트업의 장점도 역시 성장성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정말 큰 장점이죠.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에게는 돈과 사용자가 몰립니다. 이는 곧 기업 가치의 어마어마한 폭등을 이야기하죠. 좋은 선순환의 구조를 가진 스타트업은 그 몫이 내부 직원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요즘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을 보면 스톡옵션을 직원에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스톡옵션을 쉽게 생각하면 미래의 주식입니다. 회사 가치가 성장하면 당연히 스톡옵션의 가치도 상승합니다. 대개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나면 내가 가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요즘 1억 모으는데 3년 이상 걸린다고 하죠. 얼마 전에 토스가 1억짜리 스톡옵션을 전 직원에게 보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성 외에도 기존 꼰대 문화를 혁파하려 노력하는 혁신적인 조직 문화나 복리후생도 장점입니다. 낮은 연봉을 이렇게 커버하고는 하는 거죠. 그러나 모두에게 맞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좋은 사람 성향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자녀의 성향과 일치하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녀가 주도적이고 빠르게 적응하는 스타일인가요?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변화가 많고 불안합니다. 특히 30명 정도 되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죠. 갑자기 내가 담당하는 사업이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회사 전체의 사업 모델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즐기는 스타일이 스타트업에 적합합니다. 많은 수의 인원이 있고 사수가 알려주는 시스템을 가진 대기업과는 다르게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자녀가 그 직무의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분히 가르쳐줄 시간 같은 건 없고 바로 업무에 부딪히며 달려야 합니다. 직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압축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워라밸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요즘 취업에서는 워라밸 좋은 기업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딱딱 지켜지고 퇴근 후에는 회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 등 삶의 퀄리티를 높이자는 일종의 트렌드이죠. 대기업들에 비해 매출원이 안정적이지 않고 당장 생존을 고민하는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워라밸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주말에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거래 기회가 나타났다면 바로 잡아야겠죠. 주말이라고 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라면 더 좋은 스타트업을 고르는 일이 남았군요. 이제부터 자녀가 취업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 일하기 좋은 직장일지 판별해보는 3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네이버 검색창을 켜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가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이름에 더해 채용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해보세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채용 같은 형식이 되겠죠. 만약 그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별도의 채용 사이트 혹은 코너가 있다면 우선 꽤 괜찮을 편일 수 있습니다.
채용팀이 따로 있을 확률도 높고 그만큼 좋은 인재를 뽑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니까요. 그 채용 사이트에는 해당 스타트업의 문화나 복지를 같이 소개해 놨을 확률이 높으니 참고해 보실만 합니다. 두 번째, 가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만약 30억에서 100억 사이즈의 시리즈 B 이상 투자를 유치했다면 성장성과 동시에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업이 그 투자 유치에 대한 언론 홍보에 투자금을 공격적인 인재 확보에 쓰겠다고 발표했다면 더더욱 가볼 만한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에서 인건비를 줄 수 없다면 투자금에 포함하면 되거든요. 그만큼 인재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 가고자 하는 스타트업 대표의 인터뷰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라면 유튜브에 대표 인터뷰 영상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특히 태영이라는 채널에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영상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대표가 직원을 바라보는 철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인터뷰에서 인재의 중요성을 말하는 대표는 그만큼 경영에서 채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조직은 금방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취업에 있어 스타트업은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